안녕하십니까. 불안 컨트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멘탈 퍼포먼스 대표 이상원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스포츠 팀과 스포츠 선수가 겪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는 스포츠 심리 전문가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에 대한 구성은 스포츠 현장에서 불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스포츠 선수는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불안 에너지가 경기력에 도움이 될까요? 불안이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불안이 경기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는 선수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동안 진행된 불안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불안은 스포츠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선수는 적정 수준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을 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적정 수준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스포츠 선수들은 불안과 아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불안 에너지를 불청객으로 인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를 앞두고 불안감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선수는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빨리 불안을 내 쪽으로 빨리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불안 에너지는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대한 개념입니다. 불안은 총 4가지의 불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 불안이 있습니다. 특성 불안은 성격적인 불안의 특성을 보이는 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또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또 벌레에게 물려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그런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선수는 특성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태 불안은 어떤 일시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가 팀 훈련을 참여하려고 운동장에 나갔는데 콘이 사각에 세워졌을 때 그때 느끼는 불안은 상태 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갑자기 깜짝 쪽지 시험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태 불안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이 상태 불안 안에 있는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경기 상황에서 또 경기를 앞두고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 불안은 머릿속 불안을 의미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불안을 말하고요. 또 신체 불안은 좀 몸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하품을 하고 근육이 경직되고 땀이 나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신체 불안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스피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스피 이론은 멘붕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프로 선수가 프로 데뷔할 때 자주 경험하는 불안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은 경기력을 의미하고요. 인지적 불안은 머릿속 불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불안은 몸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적정 수준의 인지적 불안, 머릿속 불안은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지적 불안이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경기력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신체적 불안이 상승되면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프로 데뷔를 할 때 훈련 때 보여줬던 경기력과 프로 데뷔전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훈련 때 하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들을 프로 데뷔전에서 많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카타스피 이론의 한 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카타스피 이론에 빠지게 되면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빨리 교체를 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회복 시간이 2, 3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분들은 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 핵심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교체하지 않는 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불안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지 불안은 머릿속 불안을 의미하고 특징이 있다면 시합 시작 48시간 전부터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불안은 몸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하고요. 이는 인지 불안과 다르게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점선은 인지 불안인데요. 48시간 전부터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신체 불안은 48시간 전에 증가하지 않지만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스포츠 선수들이 불안이 가장 높은 불안의 골든타임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 이 두 가지의 불안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안의 촉진 효과에 대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 할 때 불안이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불안이 왜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 골프 선수들이 어떤 대회를 나가고 어떤 시드 배정을 받으려면 어떤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테스트에서 통과한 집단과 탈락한 집단의 시합 전 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신감의 차이도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컷을 통과한 집단이 탈락한 집단보다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시합 전에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코그니티브는 머릿속 불안을 의미하는데요. 통과한 집단은 3.71이고요. 탈락한 집단은 2.83입니다. 통과한 집단이 탈락한 집단보다 머릿속 불안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소매틱은 신체 불안입니다. 4.06, 탈락한 집단은 2.81입니다. 이것 또한 통과한 집단이 신체 불안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통과한 집단이 시합 전에 불안감이 더 높았기 때문에 불안은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컷을 통과한 집단이 탈락한 집단보다 시합 전에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시합 전에 더 높으면 자신감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합 전에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은 높게 되면 경기력에 도움이 되고 또 불안이 왜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자신감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이 몰려오는데 이는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불안의 유효기간을 알고 있으면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의 유효기간은 인지불안은 48시간 전, 신체불안은 1시간 전, 그리고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불안이 가장 높고 이 두 가지의 불안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독 가끔 불안감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불안감이 높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야 되고 승리를 거둬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득점을 해야 되고 골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집중의 방향을 바꿔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은 현재 자신, 스포츠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 임무, 또 일주일 동안 준비한 팀의 어떤 전술 전략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심리기술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술 전략의 예는 뭐 자기암시, 그다음에 뭐 성공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높게 되면은 스포츠 선수들은 집중의 방향을 통제 가능한 것,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 단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으로 인해서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멍하고 좀 이렇게 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느낌이나 동작, 방법, 이런 단서에 집중하게 됩니다. A 선수는 어떤 집중이 안 될 때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될 때는 안전수비, 빠른 역습이라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측면 수비수인데요. 최대한 안전한 수비를 하고 빠른 역습은 공을 빨리빨리 뿌려준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감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좀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B 선수는 그 몸통 회전만 신경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B 선수는 야구 선수인데요. 타석에 들어가서 공이 맞지 않을 때 그때 한 가지 포인트, 이 몸통 회전만 신경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타석에 들어가서 공을 잘 맞출 때 자신의 어떤 키포인트는 몸통 회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자신이 어떤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나만의 어떤 그 한 가지 단서에 집중하면 불안감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수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준은 각성 상태를 의미하고요. 깊은 잠에서부터 강렬한 흥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또는 경기를 하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흥분 상태가 있습니다. 그 흥분 상태를 경기 들어가기 전에 관리하고요. 또 경기에 들어가서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력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낮으면 유희열 유재석, 에너지 수준이 높으면 강호동 양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에너지 조언을 꼭 체크해야 되고 어, 각각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만의 최적 에너지 수준이 꼭 있고 그 에너지 수준을 꼭 찾아야 되고, 그리고 경기에 나갈 때 꼭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수준에 따른 집중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자신만의 에너지 수준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에너지 수준을 잘 맞추게 되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 설명을 들으면 왜 에너지 수준이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수준이 낮으면 시야가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관중석에 날 누가 보러 왔나, 또는 전광판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기가 끝나고 뭐 할까, 또 누구 만나야지,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다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 높게 되면 시야가 되게 좁고요. 또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에너지 수준은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둘 다 집중한다면, 에너지 수준이 높게 되면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해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선수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정확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요. 예를 들면 선수가 좀 공을 줄 데가 없어서 막 공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인 선수가 프로 데뷔할 때, 또는 부상에 갓 복귀한 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때 이 에너지 수준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에게 딱 맞는 에너지 수준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시야도 딱 적당하고요,
집중해야 될 것만 딱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경기 상황에 초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에너지 존에 들어가게 되면 선수들은 대부분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이 최적 에너지 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경기를 하면서도 이 최적 에너지 존에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최적 에너지 존 체크하기입니다. 에너지 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스포츠 선수는 자신만의 에너지 수준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아주 잘한 시합을 떠올려서 그때의 에너지 수준을 체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팀이 골을 많이 넣고 이긴 경기보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경기라고 생각되는 경기를 찾아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의의 폭이 적절하고 또 필요한 기술을 정확하게 발휘하고 또 경기에 필요한 단서에 집중하고 도움이 안 되는 단서는 무시했는지 또 구별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만의 어떤 최적 에너지존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에너지 존을 찾았다면 그 에너지 존을 경기를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에는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에너지 존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축구라는 종목 특성상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에게 워밍업 전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단 버스를 타고 운동장에 도착해서 라카룸에 이동한 후 라카룸에서 워밍업 전까지 그 사이에 에너지 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또 멘탈 코치들은 이런 에너지 수준을 최적 수행 지역 또는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적 에너지 관리 및 유지하기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자신만의 에너지 존을 찾았다면 경기를 앞두고 에너지 존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수준이 낮으면 빨리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에너지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선수가 신체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장에 나와서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의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소리 지르기도 있지만 사실 소리 지르기는 좀 사실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활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경기력, 또 왜 에너지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 좀 에너지 수준을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도 권장합니다.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은 10명 중 8, 9명은 이 음악으로 이 에너지 수준을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자기암시, 내면의 대화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괜찮아, 뭐 에너지 수준을 관리하자, 뭐 등등등의 내면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에너지 수준을 낮춰야 되는 상황일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호흡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로 들어 마신 다음에 6초 주기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몸을 이완시키게 되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활용 역시 에너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음악 듣기를 권장합니다. 에너지 수준을 높일 때는 신나는 음악을 듣지만 에너지 수준을 낮출 때는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자신만이 꼭 고유 어떤 음악 트랙이 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능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듣는 음악을 자유롭게 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음악으로 굉장히 이 에너지 수준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과 수업을 진행해 봤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에너지 수준을 관리할 때는 이 음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 음악을 통해 에너지 존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에너지존 체크 및 알아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이유는 스포츠 현장에서 이 에너지존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불안을 컨트롤하는데 가장 강력한 심리기술 전략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너지존을 경험한 경기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나의 에너지존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9.5도, 18.5도 이런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처럼 그 안에만 들어가면 선수に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 흥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이러한 어떤 자신만의 에너지 존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도 이 에너지 수준이 변화가 됩니다.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상대의 뭐 거친 파울, 안 좋은 언행, 뭐 심판의 오심, 뭐 연속적인 실수, 뭐 지도자의 부정적인 코칭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뭐 심호흡, 긍정적인 자기암시, 이미지 활용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선수 때 활용해 본 바로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높아지면 안 돼. 이렇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준을 관리 잘하는 선수들은 이 외적인 또 내적인 어떤 이러한 어려움이 올려왔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에너지존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기가 너무 술술 풀린다던가 뭐 경기를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코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야가 되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도 뭐 신선한 자극, 긍정적인 자기암시, 이미지 활용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낮아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에너지 존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경기 중에도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도 에너지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쁘신데 저에 대한 교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녹화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